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근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이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ISA 계좌와 관련돼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서 질문 사항에 대한 부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ISA 계좌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만기 연장이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3년의 기간을 채우고 세제 혜택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다시 ISA 계좌 가입 가능한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 동안의 만기가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만기가 채 도래하기 이전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하다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분들은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그냥 계속 만기를 연장해서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변경 전 3년 동안 유지해야 되고요. 변경 후에도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일단 유지해야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ISA 계좌 만기는 과거에는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1월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해지 후 무한적으로 재가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은 최대 80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었냐? 자, 일단은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에 있어서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하고요. 자, 그다음에 25.4%는 다시 2천만 원 초과 금액 여부에 반영됩니다. 자, 2천만 원 초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일반 계좌에서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기준 금액이 초과되면 타 소득과 합산돼서 과세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 ISA 계좌 안에서는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 9.9% 세율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2천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골 질문입니다. 자, ISA 계좌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 시점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아니면 이전 가입 기록이 가입 시점부터 다시 이어지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었고요. 만기가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3년이고 뒤에가 5년이라고 했을 때 자, 3년 동안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년당 2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떠한 고객이 3년 동안에 6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을 다 불입을 하고 그죠? 그러면 원래는 3천만 원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때 뭘 하냐면 해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가입했었을 경우 자, 앞으로 5년까지는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자, 중간에 3천만 원 납입했으니까 다시 가입하게 되면 나는 7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의무 가입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해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가입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년 의무 기간을 채우고 해지한 후 다시 재가입할 경우 자, 가입 시점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자, 매년 납입 금액 한도 2천만 원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뭘 할 수 있다? ISA 계좌에 자금을 불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시 리셋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3년 동안의 세제 혜택 보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의 세제 혜택을 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재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해지 후 재가입 활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해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가입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금 또는 배당 소득이 매년 5%가 발생한다라고 가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도를 끝까지 한번 채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납입했는데 5%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발생되면 이자는 100만 원 발생됩니다. 자,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4천만 원의 자금을 납입하고요. 여기에 5%가 발생되면 200만 원. 3000년도에는 6천만 원에 대해서 또 5% 했더니 300만 원의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산했더니 3년 뒤 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 또는 그 다음에 서민 또는 농어민형의 경우는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9.9%로 분리과세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일반 계좌는 6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뗍니다. 자, 그랬을 때 92만 4천 원의 세금을 떼는데 소득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39만 6천 원 또는 19만 8천 원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만 차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예금 또는 어떠한 배당을 주는 이러한 배당 주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3년 동안 채우고 다시 해지하고 다시 3년 동안 채우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로 세금을 물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의무가입기간 3년 채우고 해지, 그 다음에 다시 재가입하기에 적합하신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예금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용도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적합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만기 연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대 80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만기 연장을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이자 배당 소득은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할 때마다 15.4%를 과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받았다. 그럼 배당 받을 때 15.4%를 차감하고 배당을 지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소득이 기준금액 2천만 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서 타소득 합산, 그 다음에 다시 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요 ISA 계좌 안에서는 뭐가 된다? 과세 이연이 됩니다. 자,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하기 이전까지는 세금을 묻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 9.9%로 과세를 하고 자, 그다음에 요 2천만 원 기준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냥 분리과세. 이미 세금을 한번 떼고 그냥 영원히 세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금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만기를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ISA 계좌 납입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1억 원까지 운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국내 주식 및 펀드의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입니다. 원래 아셨죠? 국내 주식, 그다음에 펀드의 매매 차익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던 것은 원래 비과세예요. 이거는 뭐 절세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뭐합니다. 자, 다만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뗄 건데 요 ISA 계좌 안에서는 해지할 때까지 과세 이연이 됩니다. 앞으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계속 떼지 않고 언제 인출, 즉 해지할 때 세금을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피하고자 할 때 이때는 ISA 계좌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금 떼고 과세 종결되기 때문에 이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에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납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금 피해야 됐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ISA 계좌를 통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ISA 계좌에 몰빵하는 거, 올인하는 거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ISA 계좌 같은 세제 상품을 주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입출금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와 좀 비슷한 뭐 연금 계좌, 뭐 연금저축 펀드 이런 것들도 중간에 인출하는 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따라서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자유롭지만, 자, 그 출금한 금액만큼 다시 재입금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살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돈 쓸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일반 계좌 또는 ISA 계좌를 조금씩 분류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금을 사용할 그러한 시점에 자축들은 ISA 계좌보다는 일반 계좌로 분류해서 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3년 이상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ISA 계좌 안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